영숙맥인 줄 알았는데 결혼 진짜 잘했어. 마누라가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아유, 그러니까요. 특히 이 잡채가 너무 맛있네요. 사모님, 팔아도 되겠어요? 그래도 간간히 귀에 들리는 회사분들의 칭찬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들이는 더욱 흥겨워졌어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노래도 부르고 한쪽에선 고스톱도 치면서 놀기 시작했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다 돼가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집에 갈 생각을 안 터군요. 얼른 자리가 파해야 나도 쉴 텐데 사람들 몰래 남편에게 눈치를 줘봐도 소용없었어요. 남편도 꽤 기분이 좋았었는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더라고요. 이미 잔뜩 취해서 자기 직속 상사와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부장님, 장인어른 수술은 잘 끝나신 거예요? 다행히 잘 끝났지. 에이,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치료비만 더 나가겠네요. 남편의 헛소리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빈 접시를 채우다 말고 황급히 달려가서 남편의 등짝을 내려쳤죠. 죄송해요, 부장님. 이이가 취했나봐요. 여보, 이만 들어가서 자요. 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부장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이미 빚만 1억이라면서요. 가엾은 우리 부장님. 퇴직금도 미리 다 정산해서 끌어 쓰셨다면서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게 결혼은 저처럼 부잣집 딸을 골라서 하시지. 하필이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저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회사분들이 도와줘서 간신히 남편을 안방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죠. 남편의 헛소리 때문에 이미 흥겹던 잔치 분위기는 깨진 지 오래였어요. 하나 둘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 얼른 남편의 직장 상사분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희 남편이 취해서 저래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박 대리가 오늘은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절대 부장님께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부장님 존경한다고 저한테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듣기 좋네요. 박 대리가 참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직속 상사분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기분이 상했을 법도 한데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무례를 사과하고 뭐라도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문득 부모님이 보내주신 무슨 나무 수액이 생각나더군요. 제가 환절기 때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해서 부모님이 그때마다 보내주시는 보약 같은 거였는데요. 기관지뿐 아니라 암에도 좋다고 했었거든요. 부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얼른 베란다로 가서 부모님이 보내준 나무 수액을 들고 왔어요. 다른 회사분들은 먼저 내려갔는지 부장님 혼자 저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거 받으세요, 부장님. 이거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나무 수액인데요. 이게 기관지염에 좋다고 해서 제가 먹고 있는 건데 폐암에도 좋다고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장인어른 드리세요. 아닙니다. 뭐 이런 걸.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봐서 부장님 마음 잘 알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나무수액 상자를 안기자 부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하고 묻더군요. 전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바로 119 불러서 무사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서 포기하려는 순간 제 얼굴이 생각났대요.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눈 감을 순 없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핸드폰부터 찾으셨대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서 그 마음 잘 알겠네요. 그쵸? 박대리 아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던 부장님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간 안방문을 한번 살피고는
저를 향해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미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싶어요. 그 박대리 말입니다.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 뒷조사를 해보라고요? 네. 그 아내분께선 아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고마우면 나중에 100만 원만 주세요. 그 아까 박대리 말 들었죠? 저 장인어른 병수발 때문에 빚만 1억인 거. 농담 아닌 농담을 한 남편의 직장 상사분은 저를 향해 씩 웃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현관문을 나가더군요. 제가 뒤에서 저기 잠시만요 부장님 하고 불러도 멈추지 않았죠. 그 뒤로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뒷조사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남편에 대한 배신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넘기자니 너무 찝찝한 게 사실이었어요. 결국 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름아름 알게 된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보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보름 내내 피말리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 상사분이 괜한 말을 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설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디 아픈 게 아니냐고 저를 걱정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신소와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택시를 타고 흥신소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 사장이 내민 두툼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철에 꽂힌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모님 촉이 정확했습니다. 따로 만나는 분이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웬 낯선 이와 다정하게 장을 보고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남자였어요. 남편보다 10대 살은 어려 보이는 마치 대학생 같아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앳된 얼굴에 제법 곱상하게 생겼지만 아무리 봐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분명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남자가 남편의 바람 상대라고요? 저희도 사례가 사례인 만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전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어요. 그리고 뒷장의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웬 거실 같은 곳에서 그 남자와 서로 발가벗은 채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어요. 더 볼 것도 없었죠. 감사합니다. 나머지 돈은 계좌로 입금할게요. 무슨 정신으로 흥신소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봤죠. 도통 스킨십을 하지 않던 거나 제게 머리를 기르는 것보다 짧은 게 더 어울린다고 했던 것, 그리고 치마를 입으면 화를 냈던 것까지 잡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당시엔 그냥 고지식하고 질투심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리를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간신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너는 하루 종일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오니? 얼른 밥부터 차려라. 곧 상철이 올 시간 됐는데 배고프겠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시어머니의 까칠한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가방에 있던 서류철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집어 던졌어요.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아니 얘가 미쳤나? 어디 시애미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언상을 높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남자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하신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너 그걸 어떻게 하면서 당황하더군요. 걔가 젊을 땐 잠깐 미쳐서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곧 마음 잡았다. 너 만난 이후로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군데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 남자 만났던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주워들었어요.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신데 절 속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창 시어머니를 향해 악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하고 먼저 저녁 먹어.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오늘도 상간남을 만나려 한다는 걸요. 흥신소 조사 기록을 보니 야근한다고 한 날엔 늘 그 남자를 만났더군요. 문득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건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아니, 그런 것보단 그냥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바보 같겠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국 전 두 눈으로 남편의 실체를 확인하자는 결심을 했고요. 어디 가냐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 제 차를 몰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차가 주차장 밖을 빠져나오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익숙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준 서류철에 있던 바로 그 집이었죠.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호수는 이미 흥신소 사장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비밀번호까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문 앞에 당도한 이후에는 좀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망부석처럼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남편과 그 상간남의 거친 숨소리가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대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남편은 사진 속 그 남자와 알몸으로 소파 위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간남이 상추씨, 뒤에! 하고 부르자 그제야 저를 발견하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돼 허둥지둥 일어나 옷부터 입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신 지금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허둥지둥 당황하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오해? 대체 무슨 오해? 당신이 남자 좋아한다는 게 오해야? 아니면 나 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핀 게 오해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장난으로. 자기 아내한테는 손 하나 안 대는 사람이 장난으로 여기 와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니?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지? 사회생활하면서 결혼은 해야겠고 그래서 나랑 거짓 결혼하고 뒤에선 이렇게 딴짓하고 다닌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잡아댔어요. 하지만 상간남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더군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저 여자랑 위장 결혼한 거 맞잖아. 멍청한데 집에 돈은 많아서 좋다며. 당신 집 빚도 갚아주고 차도 새로 뽑아주고. 상간남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돼 날아와 박혔어요. 정말이야? 당신 정말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아니, 난... 더는 들을 것도 없네. 우린 이혼이야. 당신도, 당신 뒤에 있는 저 남자도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남편은 그대로 나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나 원래 양성애자였어. 근데 당신 만나고부터는 바람핀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에 대한 마음도 다 진심이었다고.
근데 이상하게 잠자리는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욕구를 풀려고 하다 보니 다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야. 절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정말 날 사랑했으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뒤에서 이렇게 다른 놈이랑 바람필 게 아니라. 전 그대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것도 모자라 발로 마구 차기 시작했죠. 말리려고 다가온 상간남도 그대로 붙잡아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들 법정에서 볼 생각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대로 그곳을 나온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부모님에게만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순간에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은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심지어 엄마는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혼절까지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분이 도움을 주기로 하셨죠. 그 뒤로 지리멸렬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 지리한 과정을 여기에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남편은 절대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위장 결혼으로 남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는걸요. 심지어 그것도 모르고 밥 해줘, 빨래 해줘, 시어머니 봉양까지 해줘. 아주 노예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유리했어요. 결국 전 무사히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요. 남편과 그 내연남을 상대로 두둑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려준 상사분과는 그 뒤로 따로 만났어요. 지인 중에 남편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후회도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휘저어 놓은 건 아닌지. 그래도 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 좋은 여자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박 대리가 평소 회사에서도 아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개가 돈 자랑이라서 도무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처럼 보이진 않았죠. 제가 박 대리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요. 부장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됐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빨리 알게 돼서 헤어질 수 있었던 게 다행이죠. 부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부장님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왜요? 그때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었어요. 괜찮아요. 하더군요. 그래도 거듭 졸라서 부장님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내자마자 바로 1억을 송금해드렸죠. 액수를 확인한 그분은 깜짝 놀라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받아요? 이런 걸 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얼른 빚 갚고 사모님하고 새 출발하셔야죠. 제 말에 부장님은 울컥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하시더군요. 됐다고 하는데도 거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부장님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다행히 부장님은 그 뒤로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돈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자 그 뒤로 명절마다 한우며 송이며 값비싼 선물들을 보내오신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챙겨드리고 말이죠. 부장님을 통해 남편 소식도 전해들었어요. 저와 갈라선 뒤 그 내연남과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도 소문이 싹 돌아서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더 작은 회사로 옮겼다고 해요.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이 더 적어져서 시어머니가 다시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데 모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위장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이젠 너무 늙었고 집안 형편도 더 기울어져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진 않지만요. 어쨌든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갈라선 뒤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때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신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예쁜 딸과 아들도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거기에 따로 제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네요.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엄마는 우리 사위, 우리 복덩이 하면서 남편을 너무 예뻐한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부터 일이 다 잘 풀렸다고요. 너무 남편만 좋아해서 가끔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 남편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저도 행복하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지금의 행복도 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